맨날 이런 차만 시승하면 좋겠네요. 네, 안녕하세요. 카키마뉴입니다. 오늘 제가 타는 차는 카니발 하이리무진입니다. 그런데 그냥 카니발 하이리무진이 아니고 무슨 소리가 들리지 않으세요? 네, 엔진 시동을 걸어놨거든요. 그런데 거의 소리가 들리지 않죠. 카니발 하이리무진의 가솔린 모델입니다. 가솔린 모델 그리고 하이리무진, 그냥 카니발 디젤하고 어떻게 다른지 직접 살펴보시죠.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저 멀리 바다가 펼쳐져 있는 이곳에서 이 반짝반짝하는 앞모양은 더 두드러져 보이는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도시에서 봤을 때도 사실 카니발은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나와보면 이 디자인들이 하나하나가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화려하기도 정말 화려하고 자연환경의 일부분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그릴이라는 느낌도 들어요. 이런 DRL들, 이런 것들도 확실히 이 차가 더욱더 빛나게 만드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오늘은 그런데 카니발을 살펴보는 때가 아니고 하이리무진을 살펴보는 시간이니까요. 이 하이리무진이 뭐가 다른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에어댐이 이렇게 아래쪽에 조금 더 있죠. 이런 것들이 조금 튀어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차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보이고 조금 더 저중심으로 보이는 것 같이 이렇게 구성을 해놨어요. 만약에 이런 게 없다면 위쪽이 높아졌기 때문에 좀 불안하다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아래쪽에서 이렇게 눌러주는 느낌을 확실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차가 좀 더 당당하게 보이는, 좀 더 고급으로 보이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측면에 사이드 스텝도 추가되는데요. 사이드 스텝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카니발은 그렇게 높은 차가 아니기 때문에 없어도 타고 내리는데 크게 지장은 없지만 있었을 때 좋은 점은 만약에 차를 세차해야 된다 이럴 때도 살짝 도움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차에 드나들 때도 어쨌든 있는 게 없는 것보다 조금 더 있어 보이고 약간 편해 보이고, 성인에게는 뭐 그다지 상관없지만 어린이가 차에 타고 내릴 때는 사실 이런 스텝 하나가 큰 도움이 됩니다. 혼자서 한 번에 이렇게 올라가기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진짜 좋은 점은 쉽게 서서 돌아다니다가 쉽게 타고 내릴 수 있는 이런 스텝, 그리고 이런 넓이, 이런 것들이 어린이들한테도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슬라이딩 도어에 대해서 호불호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슬라이딩 도어를 한번 경험해 보고 나면 이 미니밴이라는 형태에서 슬라이딩 도어 없이 어떻게 미니밴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예전에 코란도 투리스모 같은 경우에 슬라이딩이 아닌 이런 여닫이식 도어를 갖고 있었는데 그런 경우는 문제가 뭐냐면 문의 폭이 이렇게 넓어버리면 요걸 열었을 때 옆에 차가 있다면 요게 요만큼밖에 안 열릴 거잖아요. 그러면 요 틈으로 이렇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근데 요 정도면 훨씬 더 개방감 있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하이리무진의 실내는 사실 그렇게까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일단 인테리어에서 조금 다른데 그 조금 다른 게 잠깐만, 내가 봤던 카니발이 원래 이렇게 고급이었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요게 지금 크롬으로 되어 있는데 요 크롬인 부분이 꽤 고급스럽게 느껴지고, 가운데 보면 냉온장 기능이 있는데 컵홀더를 차갑게 뜨겁게 이렇게 바꿀 수 있어서 그런 것들도 아주 도움이 되죠. 사실 이 차의 중요한 건 앞좌석보다 뒷좌석입니다. 뒷좌석으로 오게 되면 뒷좌석에 앉았을 때 이런 식의 넉넉한 공간, 그리고 이렇게 편안한 공간은 없지 않나 싶으실 텐데 사실은 여기서 더 편해집니다. 이 정도? 아닙니다. 여기까지 가요. 7인승의 뒷좌석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좋죠. 정말 럭셔리한, 정말 넉넉한 공간을 보여주고요. 이 안쪽에 천장이 일단 손에 닿지 않을 정도로 높잖아요. 이렇게 공간감이 있을 때 이때 굉장히 고급감 느껴지고요. 그리고 여기에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꼼꼼하게 만들어졌는데 이런 것도 굉장히 세련됐습니다. 이렇게 리모컨으로 켜고 끌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무드 등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켜고 끌 수 있죠. 사이드에 있는 램프는 100몇십 가지의 색깔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살짝 보면 이 천장이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추가된 부분은 스웨이드로 처리되어 있어요. 일반적인 카니발은 여기가 메쉬 타입의 헝겊인데 그런데 헤드라이너를 이렇게 스웨이드 타입으로 해서 세무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세무 느낌의 천장은 아마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손을 대면 결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쓰다듬어 줘야 된다는 게 조금 단점일까? 뭐 이런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하네요. 물론 컵홀더 같은 것도 이렇게 뒷좌석을 위해서 따로 만들어져 있고 공조 장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잘 만들어져 있어요. 뒷좌석만을 위한 별도 에어컨 여기에 있고요. 위쪽에 디퓨저를 이용해서
바람이 들이치지 않고 전체적으로 시원하게 아니면 전체적으로 따뜻하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디퓨저형 에어컨 송풍구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 좋은데 여기 위에 보면 원래 카니발에 이렇게 음성인식 버튼이 있는데 음성인식 버튼이 좀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인식 같은 건 좀 멀기 때문에 저기다 달았어야 됐나? 이런 데다 옮겨 달던가 뭐 좀 방법이 없었을까요? 아무튼 굉장히 멀리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하이리무진은 이전보다 조금씩 더 나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물론 외관에서도 훨씬 낫죠. 이 천장을 보면 예전 같으면 여기 그냥 이렇게 통이 하나 있는 느낌이었는데 이제 각도를 이렇게 줘서 마치 차체의 일부처럼 이 각도를 그대로 살려서 이렇게 위로 넘어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에어로다이나믹하고 공기역학적으로 만들어져서 고속으로 주행할 때도 풍절음이 적게 들리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모델 같은 경우는 여기에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 얘는 지금 브레이크 등을 좀 더 위에 달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브레이크가 딱 들어올 때 훨씬 더 잘 보이죠. 트럭에서도 제동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도 하나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맨 뒷좌석이 보통 어린이들이 타거나 그렇게 되기 때문에 후방 추돌은 굉장히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정말 끔찍하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조금 신경을 더 쓴 것이 좀 고맙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잘 보면 뒤에서 차에 왜 커튼이 필요해? 왜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안쪽에 이렇게 커튼이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커튼이 뒤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심지어는 요 뒤쪽에 있는 요 쿼터 글래스에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차는 여기까지가 그냥 방입니다. 만약에 차박을 한다, 차에서 꼭 자야 되겠다 라고 하면 사실 이만한 차는 없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문제가 있다면 차박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차를 빤빤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 차는 아쉽게도 빤빤하게 되진 않습니다. 굉장히 시트가 뒤로 많이 젖혀지지만 이 시트가 거꾸로 앞으로 젖혀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차박의 최적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3열 시트는 이런 식으로 폴딩하게 되어 있는데요. 카니발 하면 아빠의 차잖아요. 엄마의 차는 아닙니다. 일단 엄마가 이걸 하기는 쉽지 않아요. 카니발을 전동화해서 엄마의 차 이러고서 또 하나 내놓으면 좋지 않을까. 요즘 뭐 양성평등 굉장히 중요하니까.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이제 공간이 좀 생깁니다. 여기 매트리스를 넣게 되면 어지간한 성인들이 눕기는 조금 빠듯해. 눕기는 조금 빠듯한데 어쨌든 누울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성인 누웠을 때 요 정도 대각선이면 돼요. 대각선으로는 되는데 약간 불편하게 누워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일단 카니발 정도 되는 차라면 차박 정도 할 수 있게 2열 시트도 이렇게 폴딩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조금 아쉬운 점이에요. 이게 7인승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렇게 잘 되고요. 그리고 9인승, 11인승 이런 차들은 3열이 또 안 접혀지기 때문에 차박하는데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7인승이 그나마 차박과 비슷한 분위기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 7인승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짐도 많이 들어가지, 차박도 어느 정도 되지. 어쨌든 저 같으면 7인승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텐트 같은 것도 저기 지금 차박 텐트 저기 우리가 쳐놨잖아요. 여기도 이제 어닝 같은 거 치면 여기가 텐트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름대로 차박하는데 도움이 꽤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꼭 텐트 아니더라도 뭐 비가 오는 날이나 뭐 이런 날에 여기 앉아서 뭐 간단하게 의자 몇 개 놓고 이런 식으로도 차박 요즘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프라이버시까지 그냥 내 방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이게 빈틈없이 모두 다 이렇게 커튼을 치고 나면 그냥 방입니다. 이 뒤에 있는 사람은 그냥 방으로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아빠들 보면 참 불쌍한 존재 아닙니까? 와이프는 부엌과 안방을 갖고 그리고 애들은 애들 방을 각자 갖고 집에 가면 자기 자리가 없는 남편이 많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건 자동차가 아니라 공간이에요. 방으로 치면 한 2평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큰 방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온전히 내 공간, 이 안에서 뭐 음악을 듣든 춤을 추든 노래를 부르든 뭐 어떤 짓을 해도 방해받지 않는 나만의 공간이 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방이다 라고 생각하면 뭐 그렇게까지 비싼 건 아닌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게 되네요. 전동이면 참 좋겠다. 아쉽게도 전동은 아니고요. 플레이스테이션 사서 숨기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걸 왜 숨겨? 그거 그냥 여기다 연결해 놓고 여기서 하면 되지 이렇게. 진짜 좋네. 뭐 굳이 집에다가 무슨 공기청정기야 여보 그러다 등싸대기 빡 맞고 막 그럴 필요 없는 거죠. 나만의 공간이니까. 더 눕는다고 여기서? 이대로 눕방입니까? 너무 좋아.
뭐 물론 더 바라는 게 있다면 이게 그냥 풀 플랫이 딱 되면 좋겠어요. 약간 덜 꺾이는 비즈니스석을 타는 것 같아. 무슨 누가 퍼스트 클래스 이런 얘기 하시는데 퍼스트 클래스 안 타보셨구나. 아유, 퍼스트 클래스 이런 식이 아니에요. 퍼스트 클래스는 침대야, 침대. 네, 이거는 지금 비즈니스, 그 중에서도 170도 비즈니스 그런 느낌이고요. 시트 자체는 뭐 일단 마음에 듭니다. 시트 자체의 형상도 7인승 시트가 지금 일반적인 9인승이나 11인승 시트보다 훨씬 더 편하고 몸도 더 잘 잡아주고 훨씬 좋네요. 비교가 안 돼요. 만약에 하나만 선택해라 라고 하면 그냥 7인승 선택하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 TV가 있는 거 이거 굉장히 좋잖아요.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근데 TV가 넷플릭스가 되는지 아니면 뭐 왓챠가 되는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근데 이상하게 그런 기능들을 안 넣어놓고 그냥 LG 텔레비전 그냥 넣어주면 안 되나요? 웹 OS가 지원되는 스마트 TV가 여기 들어가면 좋겠어요. 사실 스마트 TV라고 해서 뭐 되게 비싼 것도 아닌데 그거 좀 해줄 수 없나? 이게 그렇게 어렵나? 아무튼 그게 굉장한 아쉬움입니다. 이 TV하고 요 앞에 있는 기기하고 연결되는 고리도 없어요. 그래서 TV에서 나오는 소리를 이 차에서 들으려면 블루투스로 연결해야 됩니다. 이상하죠? 이 TV는 스피커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TV는 그냥 디스플레이의 역할을 하는 그냥 모니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HDMI를 이용해서 뭐 애플 TV라든지 크롬캐스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연결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름이 하이 리무진이잖아요. 그러니까 리무진이에요. 이 차의 뒤에 탔을 때 굉장히 럭셔리한 자동차의 뒷좌석에 탄 느낌, 그리고 굉장히 풍요롭고 호화로운 느낌, 그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게 이 차의 가장 큰 특징이죠. 저는 그래서 하이 리무진이라는 이 차가 사실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라든지 연예인들이라든지 뭐 사회 저명 인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마땅히 탈만한 차가 없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에스컬레이드 같은 차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세단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넉넉한 공간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안에서 회의도 해야 되고 어떤 지시도 내려야 되고 이 공간 안에서 뭐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러기 위한 차가 지금까지 너무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이 하이리무진이 나오는 것들 굉장히 기쁘게 생각되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이 차를 선택하는 그런 분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친구 하나가 지금 야, 카니발 사도 되냐? 이러더라고요. 진짜 괜찮냐? 난 너만 믿고 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친구한테도 사라고 하게 돼요. 근데 가솔린 사냐? 디젤 사냐? 이러면서 물어보더라고. 그건 조금 애매하죠. 그렇죠. 주행거리가 짧으면 무조건 가솔린이죠? 주행거리가 짧아도 디젤이 더 연비가 좋지 않을까요? 연비야 당연히 디젤이 더 좋죠. 근데 돈을 조금 더 들이고 가솔린의 이 느낌, 주행감각, 조용함 이런 것들을 느낀다는 거지. 그리고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야. 이런 느낌으로 가속이 된다고?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지. 카니발인데. 카니발은 가솔린이면은 사실 이 달리는 스트레스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스릴 넘치기도 해요. 차가 이만하니까 속도감이 더 나는데 이런 느낌도 드는데, 그런데 디젤은 너무 딱 맞는 느낌이에요. 부족하다까진 아닌데 2.2L 엔진은 조금 작지 않나, 3.0 넣어줬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근데 지금 이 차는 가솔린 3.5 신형 엔진이고요. 그리고 300마력이 거의 육박합니다. 294마력? 야, 엄청난 출력인데요. 이 정도가 되니까 즐길 수 있을 정도의 가속감을 보여줍니다. 하이리무진인데도 달릴 때 느낌은 호쾌해요. 아주 그냥 상쾌하게 달려주는 그런 차입니다. 하이리무진 특성상 잡소리가 좀 나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지금 얘는 하이리무진인데도 불구하고 잡소리가 전혀 없습니다. 하부스 소리도 안 나요. 하이리무진의 완성도가 이렇게까지 높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일단 가솔린이고 그러다 보니까 진동 소음 거의 없고, 이 노면을 구르는 소리 안 들립니다. 거의 무슨 럭셔리 세단을 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정말 조용하죠. 여러분들도 아무 소리 안 들리시죠? 지금 무슨 휘 소리 난다고? 이건 진짜 아무 소리 안 들리시죠? 원래 승합차 갖다들이 어딘가에선 삐그덕 소리가 나거든요. 그렇지. 승합차는 반드시 소리가 나요. 반드시 어디선가 소리 나는데 얘는 너무 소리가 안 나서 더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몰랐는데 컵홀더가 진짜 작네요. 컵홀더가 작아서 이 폰이 다 안 들어갑니다. 이 컵홀더의 주용도가 핸드폰 거치, 그리고 컵홀더잖아요. 이 네온하는 게 주용도가 아니고 컵홀더가 주용도인데 뭐 이해는 돼요. 뭐냐면 컵홀더의 영역보다 안쪽에 뭐를 붙여야 이게 네온 기능이 되니까 이해는 되는데 주 기능을 해치면서까지 이렇게 했어야 됐을까?
미세먼지가 오늘도 한 22, 23 뭐 이 정도 되고 있네요. 그나마 이 차에는 비교적 좋은 미세먼지 필터가 달려 있습니다. 지금 그래도 미세먼지 꽤 많이 잡아주고 있네요. 지금 초미세먼지 실내에는 24였던 게 4분의 1로 줄어드니까 75% 정도 줄여준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필터가 어떻게 껴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팬이 이 차에는 앞쪽 뒤쪽을 다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이 공조장치의 팬 부분이 굉장히 높이가 크고 큰 팬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좀 아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두원 공조 필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한 70% 정도를 필터링 해주는 그런 필터인 것 같고요. 카니발 정도면 이거보다 조금 더 좋은 필터를 껴줬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차에는 필터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뒤쪽에 따로 또 있다고 하니까요. 네, 그건 또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 그건 나중에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필터는 역시 루프트를 껴야 되죠. 시동이 걸려 있다고요. 진짜 걸려 있는 느낌이 드세요? 아, 이거 아직도 이렇게 철제로 이렇게 합니까? 아, 요거 조금 아쉽지. 사실 이렇게 흡음재가 있으니까 이런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렸던 건데 여니까 바로 그제서야 소리가 나네요. 근데 굉장히 안정적인 사운드긴 합니다. V6 엔진이에요. 6기통 엔진이 갖고 있는 그 조용함 그리고 그 가속 느낌, 그런 것들을 그대로 여실히 보여줍니다. 진동이 굉장히 작은 그런 엔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3.5L 스마트 스트림 엔진인데 직분사, 간접분사를 동시에 하는 이런 듀얼포트 엔진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런 건 내구성도 굉장히 우수하고 그리고 실제 고성능에서도 굉장히 탁월한 효과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직분사 엔진 좋지만 내구성이 떨어진다, 뭐 카본이 축적된다,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했다 라고 볼 수 있는 엔진이죠. 브레이크 시스템은 살짝 아쉽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기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의 하이드로백 자체가 굉장히 직경이 넓은데 저렇게 큰데도 불구하고 조금 밀리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뭐 그렇게까지 심하진 않지만 뭐 어쨌든 브레이크는 카니발 기본 모델을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 같고 하이리무진의 무게가 조금 증가된 거, 그것에 대해서까지 대응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담력이 더 필요하다, 생각보다 더 밟아야 된다는 느낌이 듭니다. 7인승의 경우는 이렇게 시트도 좌우로 움직일 수 있어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일어설 수 있겠네 싶은데 일어설 수 없네요. 일어서기에 조금 작아. 이게 높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높이는 150이 조금 덜 됩니다. 그러니까 키가 150인 아이들은 여기 일어서서 그냥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어린이들은 여기서 막 뛰어다닐걸? 막 뛰어다니면서 앞뒤로 막 다닐 것 같은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하이리무진이라는 게 가족들을 데리고 어디 목적지까지 갔을 때 차 안에서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는 거죠. 굳이 요즘 차 밖으로 나가기 싫잖아요. 그런 경우에 차 안에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차 안에 그래서 공기청정기도 마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적지까지 가서 시동을 꺼놓고 이 안에서 놀 때 미세먼지를 걸러줄 수 있게 하는 거, 이런 게 하나 있다 라는 의미겠죠. 운행 중에는 사실 차량에 있는 기본적인 필터가 70%, 80% 정도를 걸러줄 수 있는 미세먼지 필터거든요. 어쨌든 이 정도의 성능을 가진 필터도 이 공기청정기보다는 훨씬 더 좋은 거기 때문에 이런 공기청정기는 그렇게까지 유용한 장치라고 볼 수는 없죠. 3.5 엔진에 대해서 정말 재평가해야 됩니다. 정말 좋은 엔진이고요. 이게 제네시스처럼 터보 있어도 아주 매력적이지만 터보가 없는 3.5도 지금 괜찮거든요. 주변에서 카니발 가솔린으로 사야 되냐 디젤로 사야 되냐 이런 거 물어보시는데 가능하면 가솔린으로 사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가솔린이 너무 좋네요. 상대적으로 이 차의 크기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잘 나가는 것에 비해서 약간 브레이크가 조금 밀려서 생각보다 브레이크가 감당하기 조금 힘들어, 조금 미리 밟아줬으면 좋겠어, 이런 느낌입니다. 브레이크가 힘들어요. 브레이크는 조금 더 강화해주면 좋았을 텐데 안 되는 건 아닌데 조금 익숙해지는 과정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까 되게 좋았던 게 뒤에 잠깐 탔었는데 문이 안 열리더라고요, 자동문이. 이 차의 진짜 좋은 기능 중에 하나죠. 후측방에서 차가 갑자기 확 이렇게 올 때 문이 알아서 안 열리도록 하는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가족을 위한 차니까 그런 정도의 안전장치 있어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차는 어쨌든 안전으로 똘똘 뭉친 차예요. 기본적인 기능에서 어댑티브 크루즈를 제공해 주니까, 그리고 레이더 시스템이 긴급 제동까지 해주고 핸들도 알아서 돌려주고, 이런 것들이 그냥 기본 기능에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기본 기능이라는 건
하이리무진의 기본 기능이 아니라 그냥 카니발은 전부 다 들어있어요. 이건 너무나 잘한 일이 아닌가. 그런데 지금 제가 소렌토를 타면서 카니발을 조금 무시하고 있는 거, 카니발은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어요. 이게 소렌토에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소렌토 탈 때 계속 쓰다가 이 차에 없으니까 조금이지만 불편해요. 계기판에 이걸 켜면 조금 낫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지만 요거를 이용하면 그런대로 괜찮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카니발이 하이브리드 나와야죠. 당연히 나와야죠. 아니 이거 왜 안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나와야지. 너무 하이브리드가 꼭 필요한 차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쁘다는 건 아닌데, 연비 막 5km 6km 뭐 많이 나오면 7, 8km 이렇게 나오는 차인데 이거를 내가 감당하자니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그럼 디젤을 뽑게 되잖아요. 근데 디젤은 3.0 디젤은 없잖아. 그러니까 디젤은 2.2를 뽑게 되는데 요 사이가 애매한 거예요. 나는 연비도 좋으면서 출력도 좋은 가솔린 차를 사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하이브리드를 붙이면 소렌토에 하이브리드 붙인 것보다 훨씬 더 파급력이 있을 것 같고 훨씬 더 좋아할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친환경차 인증을 못 받아. 그게 조금 아쉽죠. 요즘 친환경차 인증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서 친환경차 인증은 아마 못 받을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초기 자동차 가격이 높아져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차는 하이브리드를 내놓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1.6 터보 말고 2.0으로 하면 또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2.0으로 하면 받을 수 있죠. 근데 2.0으로 하게 되면 엔진룸도 커져야 되고 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1.6 터보의 출력이 2.0 노말보다 높기 때문에 오히려 다운그레이드가 돼버립니다. 친환경차 인증을 받기 위해서 환경에 더 오염이 심하고 그리고 출력도 더 떨어지는 차로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애매한 거죠. 이 기준을 바꿔주는 게 친환경을 위해서도 더 도움이 되는 거니까, 이 정부 관계자님들 혹시라도 보고 계시고 있다면 친환경차 기준 좀 배기량에 연동하지 않고 배출가스를 연동해서 그냥 오염물질이 덜 나오면 친환경차로 좀 해주면 좋겠어요. 배기량이 무슨 상관이 있어. 기아 플렉스 저희가 지금 카니발을 빌리진 않았지만 한 달 사용하면서 중간에 72시간 정도 다른 차를 탈 수 있게 해주는데, 그걸 카니발과 카니발 하이리무진으로 빌려줘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카니발을 빌린다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 호텔 숙박권 같은 게 생겨서 호텔로 여행 가는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카니발을 타는 것 자체가 아주 특별한 경험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마 이 경험을 기분 좋게 즐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카니발 하이리무진을 시승해 봤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차는 정말 가족을 위한 최고의 자동차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어떤 차들도 넘볼 수 없는 그런 넉넉한 공간, 그리고 편안한 승차감, 그리고 주행 성능, 이런 것까지 모두 갖추고 있었던 그런 좋은 자동차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격이 좀 아쉽죠. 카니발까지는 괜찮아. 근데 하이리무진은 너무 비싼 것 같아. 이건 진짜 럭셔리의 영역이잖아. 6천만 원이면. 그냥 카니발의 특별한 버전,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되는 것 같은데, 카니발을 베이스로 한 다른 자동차였으면 어땠을까. 같은 플랫폼으로 디자인 조금씩 바꿔서 그냥 다른 차로 또 내놓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것도 하이리무진을 좀 다른 이름으로 해서 내놨으면 어땠을까. 사실 카니발하고 많은 부분이 다른데 조금 더 다르게 해서 브레이크 시스템이나 뭐 이런 것도 다르게 하고, 뭐 헤드램프랑 뭐 이런 것도 좀 전체적으로 몇 가지만 바꿔서 이름을 새롭게 갔어도 좋지 않았을까. 그랬으면 6천만 원이 그렇게 비싸게 느껴지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이게 만약 제네시스 엠블럼, 그러니까 제네시스 엠블럼을 붙이듯이 그렇게 뭔가 다른 엠블럼을 붙여줬으면 좋았을 것 같아.